인생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이 글은 리뷰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느꼈던 나의 느낌을 일상글로 쓴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좀 더 책에 관한 정보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른 분들 것을 참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 여러 곳에 인용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손에 들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어쩜 이 작가는 이렇게 구석구석의 마음들을 잘 꼬집어냈을까 감탄했다. 보편적으로 요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공허함, 자책감, 또 그것들로부터 회복하려는 마음, 관계 맺음에서 오는 불편한 마음,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등 어느 한 구석 세세하게 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담담히 자신의 몫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박수, 그리고 상처받지 말라는 연고. 같은 내용들이 읽는 내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준다. 이 책은 사실 소제목만 보아도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제목이 바로 내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힘이 들 때는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잘 싸우는 법을 배울 것,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어른으로 살아갈 것. 특히나 이 책에서 내용도 좋지만 사파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작가가 직접 그린 사파만 보아도 내용도 짐작이 되지만 그림과 함께 써있는 작가의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가 특히나 재밌으면서도 마음을 콕 찌른다. 단순하게 그리는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강한 한마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쓰기보다는 작가의 사파를 위주로 소개하는 걸로 리뷰를 쓰는 것도 좋겠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선택은 항상 힘들고 외롭다. 신중하게 골랐다고 나름 생각했지만 안 좋은 결과에 늘 뒤를 돌아보게 된다. 알지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상처 입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 남들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해도 자신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상처의 깊이는 다르다. 또 내가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조심조심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 또한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생각해보니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좀 매정하게 전화를 끄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공감 가는 그림. 저런 경우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는지.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결국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워진 경우. 저렇게 해서 나도 끊어진 관계가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간다. 일방적 감정의 통로가 아니었나. 나를 돌아본다. 남편에게서, 아이들에게서, 친구에게서.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나의 감정, 나의 이야기만 쏟아내었던 건 아닌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시려오는 건 가까운 친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 친구를 오랫동안 보아와서 그 친구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로 인해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당황해한 적이 많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늘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 더욱 가까이 느꼈던 친구가 어느 때부터 기찻길이 조금씩 어긋나듯이 나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그 친구에게 실망도 하기고 또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자책도 하고 가끔씩 마음을 상하는 부분도 있기도 했지만 난 알고 있었다. 저 친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스스로 억눌러왔던 굴레들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난 그러한 친구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나의 복잡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면서 난 소중한 우정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때는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할 때 흔히 일어난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음을 알면서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비교하지 말자.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자.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적극 공감. 이라고 쓰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남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온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때로는 나를 꾸깃거리게 둘 때도 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나 스스로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그나마 나이를 먹음으로써 그런 눈들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니 말이다.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내가 할 도리는 하면서 말이다.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 남의 것까지는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의 무게는 당당히 짊어지고 갈 것, 모든 것에 완벽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 것, 나의 행복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킬 것,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갈 것. 이 책이 나에게 남겨준 것들이다. 마지막에 어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마지막 챕터가 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챙기며 늘 생각해왔던 것들인데 김수현 작가가 이렇게 잘 써놓았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 이 부분을 이 글의 마지막으로 쓰고 싶다. 어른으로 살아갈 것.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